네, 오늘은 청취자 중에 최우진 씨가 보내오신 질문입니다. 얼마 전에 독일 금리가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큰 손해를 보도록 설계된 DLS라는 상품 때문에 원금까지 손해본 투자자들이 많다는 뉴스를 또 얼마 전에 들었는데, 그런 도박성 강한 파생 상품은 아예 만들지도 못하고 거래도 못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, 이런 파생 상품들을 왜 굳이 사고 팔도록 허용을 해준 겁니까?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어요. 우리가 파생 상품이라고 부르는 금융상품들은 보면 종류도 다양하고 뭐 구조도 복잡하고,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. 결국은 들여다보면 그 상품의 본질은 내기를 하는 상품이라는 겁니다. 뭐 선물, 옵션 다 마찬가지고요. 이번에 문제가 됐던 DLS도 결국은 독일 국채 금리 알아맞추기 내기를 한 거예요. 석유 가격으로 내기를 하는 게 유가 선물이라는 금융상품이고, 뭐 홍콩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걸 가지고 또 내기하는 게 홍콩 H지수 연동형 ELS 뭐 이런 파생 상품입니다. 뭐 얼마 이상으로 안 떨어지면 내가 이기고 그보다 더 떨어지면 네가 이기고 이제 이런 방식이라서 사실은 뭐 본질이 도박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품인데, 그럼 도박은 단속하면서 왜 이런 건 단속 안 하냐 하면, 이런 파생 상품들을 아예 금지하고 없애면 피해보는 선의의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 콩 가격을 두고 내기를 하는 콩 선물이라는 파생 상품은, 이걸 뭐 대부분 거래하는 사람들은 콩 농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기하는 사람들이지만, 그중에 아주 일부는 콩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어떤 농사꾼이 콩 농사 짓는데 3개월 후면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, 농사는 참 잘 됐는데 3개월 후에 콩이 너무 풍년이 들어서 콩값이 폭락할까 봐 이제 걱정이 된다 그러면, 이때 이 농사꾼은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콩 가격을 놓고 내기를 하는 콩 선물 파생 상품 시장에 가서 3개월 후에 콩 풍년이 들어서 콩값이 폭락하면 내가 큰 돈을 버는 그런 내기 상품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. 그러고 나서 실제로 3개월 후에 이제 콩이 풍년이 들어서 콩값이 폭락하면 내가 지은 콩 농사는 손해를 많이 보게 되겠지만, 콩 선물 사놓은 게 있잖아요. 내기를 해서 거기서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제 괜찮아지는 거죠. 그러니까 콩 농사도 안 지으면서 그냥 콩값을 가지고 예상해서 내기를 하는 도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콩 선물이라는 파생 상품이 그냥 도박이고 내기지만, 농부 입장에서 보면 이 콩 선물이라는 파생 상품은 알고 보면 보험 같은 겁니다. 콩값 하락에 대비하는. 그래서 모든 파생 상품은 다 내기 도박이다 이런 말도 뭐 맞기는 맞는데, 뒤집어서 활용하면 이게 다 보험이 되는 거라서, 우리가 어찌 보면 암보험 같은 거 가입하는 게 알고 보면 암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걸 두고 보험회사하고 내기하는 거잖아요. 자동차 보험도 자동차 사고가 날 거냐 안 날 거냐를 두고 소비자와 보험회사가 내기를 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파생 상품이 도박성이 좀 강한 건 사실이지만, 무조건 금지를 하면 이걸 뒤집어서 보험으로 활용하려는 이제 그런 분들은, 특히 이제 콩 농사꾼 같은 분들은 야 이런 거 없으면 나 불안해서 콩 농사 어떻게 지어? 이제 이렇게 항의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파생 상품의 전면 금지가 안 되는 겁니다. 친절한 경제였습니다.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